안녕하세요, 백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연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확진자 소식이 계속되고 있고 사망자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 국민의 현명한 대처로 하루속히 진정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위기 대응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워킹맘, 워킹데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 돌봄이 절실해진 이 시점에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의 유용근무제와 더불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하였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 시점에 과연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휴가와 달리 무급 휴가입니다. 이 부분이 아쉽지요.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재직 기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 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무급이 되겠죠? 모두 동시에 제외를 하니까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위반 시 제재 사항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으니까 위반 시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라는 날짜, 돌보는 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이름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가족 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모님 찬스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 연차 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니까 유급 휴가인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무급 휴직이라던가 무급 휴가 그런 제도가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겠는데 문제는 휴업입니다. 네, 휴업은 근로자 스스로 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문을 닫고 아예 근로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건데요. 요즘에 무급 휴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가 되는 사업장의 휴업은 사업주의 규책 사유가 없으니까 무급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하거나 휴가를 주는 경우 이것을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급 휴가나 무급 휴업으로 돌리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이의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추후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활용 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